안녕하십니까. 측량 및 지형환 정보 기사 우리 2019년 2회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과목은 측지학 또 위성 측위 시스템에 대한 부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VRS Virtual Reference Station을 활용한 GNSS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VRS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상 기지국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상시 기준점에 대한 GPS 측량의 상시 기준점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 기반 측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아닌 반송파를 이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처음에 잘못됐고요. 두 번째, 중앙국가의 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기지국에 대한 상시 기지국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러한 측량 방법이 되겠고요. 중앙국에서 계산된 오차를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기법, 실시간 측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2, 3, 4번의 내용은 전부 이제 옳은 설명이 되지만 첫 번째 코드 기반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반송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량을 수행하는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GPS 위성 측량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성 측량인데요. 첫 번째 SA, 즉 선택적 부가 오차, Selective Availability, 그래서 지금 이제 없어진 지 꽤 오래된 그러한 GPS 측량의 오차 요인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이제 SA가 되는데, SA 해제로 인해서 절대치기에 대한 정확도가 향상됐다. 뭐 이거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SA가 해제가 됐다라는 것 아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수신기 시계에 오차가 없다면 세대의 위성 신호를 사용해도 위치 결정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X, Y, Z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3개라면 3개의 방정식, 즉 3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오차, 즉 수신기 시계하고 위성 시계에 대한 이런 오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오차의 원인으로 보느냐 그러면은 플러스 1, 4개의 위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신기 시계에 오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생략을 하게 되면 3개의 방정식만 필요하다, 3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세 번째, GPS 위성은 위성마다 각각 자기의 코드 신호를 전송한다. 그래서 위성마다 각각 자기의 코드 신호를 전송하는 것도 맞는데, 네 번째 보면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 측정의 정확도는 CNA 코드를 사용하여 L1 반송파를 사용하거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CNA 코드는 사실 코드 관측 방식이라 그래서 의사거리 결정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의사거리, 슈도 레인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부분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반송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정확도가 높게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정의 정확도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4번은 완벽하게 잘못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3번, 자석으로 진북을 결정할 때 필요한 지구 자기의 요소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지자기의 3요소, 그렇죠? 지자기의 3요소, 그래서 편각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복각, 수평, 분력,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러한 문제의 패턴인데, 이 편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좌우선과 자기장의 방향과 이루는 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자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자기장이 가리치는 북쪽과 남쪽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좌우선과 지구의 자기장이 어떤 각도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편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복각은 수평면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을 복각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본 문제에서는 편각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평 분력은 그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요소. 그래서 지자기의 3요소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진북을 결정할 때 자석으로 진북, 자석이 가리치는 북쪽은 자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북과 진북의 차를 자침 편차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다른 말로 편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4번,
통합 기준점을 GNSS 측량을 통해 관측을 실시할 경우 준수해야 될 사항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GNSS 측량은 정적 간섭 추기 방식을 실시한다. 그래서 간섭 추기를 간섭 추기가 아닌 지금 뭐 절대 관측, 절대 추기 그러면 이제 정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관측이 되고 통합 기준점을 잡을 때는 간섭 추기, 즉 이제 DGPS 같은 그런 간섭 추기 방식을 채택하게 되겠죠. 1점 추기나 절대 추기로는 정밀도가 확보가 되지 않고요. DGPS나 간섭 추기 방식으로 정밀도를 높여줄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성 고도각, 머스크 앵글이라고 얘기하는 고도각은 15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15도 이상의 관측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측 시간 연속으로 8시간 표준으로 한다. 맞고요. 동시 수신 위성은 최소 6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앞에서 우리가 시간의 오차를 포함해서 델타 T를 포함해서 X, Y, Z 값, 즉 4개의 위성이면 되는데 6개의 위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위성 추기 시스템이 아닌 것은 GPS 미국에서, 글로나스 러시아, EDM은 이거는 Electromagnetic Distance Measurement 그래갖고 이제 거리 관측하는 장비가 되겠죠. 지상에서 거리를 관측하는 전자기파 거리 관측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자파 거리 관측기 혹은 뭐 광파기라고 얘기하는 소위 광파기라고 얘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갈릴레오는 유럽 연합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위성 추기 시스템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